많은 주요 채널에서 태양 흑점 대폭발 솔라 플래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크투리안 위원회는 이 점을 강조하는데 이벤트나 태양 삼광 플래시에 대한 예측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이유는 미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지구와 인간 집단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미래가 존재하며 여러분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미래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1년 7월 3일 삿구루 인터뷰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솔라 플래시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6년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25년까지 남은 태양 활동이 증가 추세입니다. 2023년 5월까지는 고조기에 해당한답니다. 아다무스 세인트 저메인 언급에서 2023년 3월 23일부터 헤븐슨 크로스 아포칼립스가 열렸습니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생에 에너지가 다해서 더 이상 자신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일의 진척이 되지 않았지만 막대한 에너지 유입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태양 표면 폭발 현상으로 많은 양의 이온 플라즈마가 지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고생대 캄브리아기처럼 온난화 현상과 생명 빅뱅 폭발이 벌어진 현상을 언급한 메타트론 이야기와도 관계합니다. 그것은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자기장에 영향을 주며 지구자기장과 방사선량 등 여러 가지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행성들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전염병, 생물들의 떼죽음, 새로운 종의 출현 등 또한 행성 주민에게도 모든 생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에 영향을 주게 되며 자율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답니다. 신경계, 소화계, 소화 능력, 호흡계, 호흡하는 능력, 흡수하는 능력, 여러 장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태양 플레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심리는 불완전하고 분노와 갈등을 촉발할 것이고 전쟁과 인위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외에 준비된 사람들은 내적 평화를 최대한 이용하여 개인의 진동수와 지구 진동수를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늘날 현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현상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과학에서 정확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삿구루 말처럼 우리의 생각도 동일한 생각입니다만 오늘날 과학은 종교처럼 믿음 체계입니다. 여러 권의 책에 적힌 내용을 읽으면 사람들은 과학적이 됩니다. 진정으로 탐구하는 진짜 과학자는 매우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교육받은 사람들은 과학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은 2년 후 의견을 바꾸거나 이론을 수정할 수 있지만 종교는 의견을 바꾸면 비난을 받습니다. 솔라 플레어 현상은 인도 전통 경전 등의 기록에는 솔라 플레어 증가 현상은 다수의 죽음과 질병 전쟁을 유발하고 심리적 불균형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평정이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를 해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 많은 혼란과 동물들의 삶에 많은 격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삿구루는 표현하길 바람의 비율을 또는 제트 기류의 역으로 비행하거나 제트 기류를 타는 것과의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솔라 플레어와 인류 진동수 상승은 지금 이 순간 제트 기류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역대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역기류를 타게 되고 끝내 추락할 것입니다. 사용법을 아는 이에게는 축복이고 모르는 이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힘에도 해당한답니다. 공통적으로 여러 채널링 메시지에서 언급했듯이 낡은 에너지 기반, 낡은 것을 부여잡느냐, 새로운 물결에 저항하느냐, 또는 새로운 에너지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변화에 발맞추느냐에 따라 그것은 어떤 이에게는 재앙과도 같고 어떤 이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현상이 될 것이라는 게 답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수백만 년 단위, 수십만 년 단위의 은하계와 태양계 현상이며 지구와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이 쉬쉬하며 표면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가설과 이론들도 대부분 99% 과장된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승 마스터는 비아냥거리며 말하길 인간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유머 감각을 더합니다. 고대 종교에서 기우제 제사를 지나거나 오늘날 양자역학 입자 파동이 중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점잖은 비가 내릴 때도 있고 가뭄이면 비 안 온다고 난리고 비가 오면 너무 와서 홍수가 나서 난리고 인간 기분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인지하는 많은 저널이나 뉴스 매체에서 말하는 내용들 대부분 90%는 진실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마치 11가지 이상 지구온난화 영향에서 소방귀의 메탄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터무니없이 들립니다. 일부 서구 엘리트 정체계 마피아 인간들이 대중을 원숭이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 상자를 대기권까지 쌓아 올리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대기환경, 대기물리, 행성중력, 화학, 달 영향 수백 가지 작용 때문에 실상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하여 소방귀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사과 상자를 대기권까지 쌓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1차원적인 주장을 내세울 뿐 다른 가능성 변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방귀가 미소하기 때문에 행성 지질과 대기물리학 화학작용, 순환작용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2달째 불타고 있는 캐나다 산불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꺼졌는지 뉴스가 깜깜무소식입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에 비해 산불은 엄청난 양의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구 인류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캐나다 산불마저 지구온난화 결과라고 물어뜯습니다. 음모론적으로 인위적 산불을 저지르는 작전 에너지 웨폰이거나 또는 반박하는 자료는 동시다발로 발생한 불은 천둥번개로 낙뢰로 인해서 불이 붙었다는 말들입니다. 하와이 사건들도 유사성이 있지요. 그러나 하와이 사건 등은 영적 채널에서 분명히 이것이 인위적이었다고 고발합니다. 탄소 정책은 농사에도 꼬투리 잡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때로는 빈곤함을 촉발하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사회를 저해할 것이고 인류의 30%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릴 것입니다. 어둠의 자들이 사악한 의도로 이런 심리전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는 예전의 다른 주류 과학자들은 인간의 영향은 0.4%라고 하며 나머지 99.6%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구는 수백만 년 역사를 통해서 빙하기 소빙기 온난기를 거쳐왔습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이 모항성의 주기를 가지고 운동하듯이 은하계 일주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현상은 은하계 전방에 걸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류 과학은 이런 점을 상세하게 연구하거나 설사 그것을 발견하더라도 언론에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이 태양의 활동 일부는 어느 나라는 혹독한 겨울을 안겨줄 것이고 어느 나라는 뜨거운 열기를 안겨줄 것입니다. 계절의 리듬이 깨지거나 많은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를 부르짖을 것입니다. 태양활동 솔라플래시 표면 폭발은 대규모 플라스마 하전 입자와 지구 영향은 인류의 깨어남 의식 상승에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는 것은 여러 영적 채널과 영적 존재들이 언급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진동수 상승과 차원 상승, 깨어남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헤븐스 크로스든 또는 태양 플레어 등 간의 막대한 양이 지구에 유입된다면 많은 혼란과 어떤 점에서 파괴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유입되어 인류 성장의 디딤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상승 마스터 말의 의미에서 지금 지구에 많은 에너지가 유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23년 3월 23일 곧 1년이 될 것인데 아다무스가 비유한 아마도 저에게는 댐 수문 앞에 마을에 있는 게 아니란 수십 km 내지 수백 km에 있나 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역시나 샴브라들도 그런 반응입니다. 아마도 2023년 초 메시지가 공표되기 전 저는 꿈에 100m가 넘는 절벽 아래 광대한 바다가 펼쳐졌는데 바다 수면과 깊은 수면이 푸른 하늘처럼 엄청나게 맑고 보통 햇빛보다 3배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물공포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바닷물을 보자마자 서서히 공포심이 드는 것이라서 그 반대쪽 길 그랜드 캐년 같은 암석들 사이를 비집고 돌파하는 꿈을 꿉니다. 아마도 그 밝은 바다가 댐 천상의 포털이 아닐까 봅니다. 아마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삶에 이러저러 뒤치락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순간순간 나 자신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 목적과 임무를 떠올리지만 그리고 어느새 또 세속적인 인간이 됩니다. 가몽씨가 떨어지길 입을 쫙 벌리고 있어야 할까? 가몽씨를 따기 위해서 나무를 기어올라야 할까? 상승에는 실천이 필요합니다.